자, 두 번째 공유결합의 형성 두 번째 수업으로 다음 공유결합과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공유결합이 형성됨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화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원자가 둘이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가 낮아지고 가장 에너지가 낮은 부분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더라. 자, 그리고 너무 가까워지면 핵간 반발력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가 높아져서 더 가까워지지 않더라. 자, 그리고 이때 이만큼이 바로 공유결합 길이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결합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길이와 에너지. 공유결합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잠깐 얘기했는데 바로 공유결합이 형성됐을 때 그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공유결합 길이라고 하고 그거의 절반을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탄화수소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반지름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뭐가 있었어요? 똑같은 수소와 분자가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바로 이과 여기와의 거리, 즉 반대리발스 반지름이라는 것도 있었죠. 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따로 있다가 얘네들이 수소 기체가 되면, 수소 기체 분자가 되면 이때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436만큼 밖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 말은 수소 원자가 밖으로 에너지를 내놓고 수소 분자가 된다는 말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낮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수소 기체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수소 원자로 이와 같이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에너지를 수소 분자에다가 넣어준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했고 그 흡수한 에너지만큼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때 수소 분자에서 수소를 원자로 만들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합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결합 에너지의 정의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합 에너지라고 할 때 우리가 결합을 할 때 내놓는 에너지 생각해서 두 개가 만나서 얘가 될 때, 즉 이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에너지가 아니고 결합되어 있는 분자를 뭘로? 원자로 쪼갤 때, 이때 쪼갤 때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 쪼갤 때 들어가는 에너지나 붙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중결합에서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탄화수소 분자가 있습니다. 에테인이 있고요. 에틸렌이라고 나와있죠. 이건 관용명이고 우리가 배운 아이팍 명명법에 의하면 이거는 에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세틸렌이라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에타인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세 분자의 차이점은 얘는 탄소와 탄소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고 에틸렌은 이중 결합, 아세틸렌은 3중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1차, 2차, 3차 결합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자쌍이 한 쌍이 있고요. 여기에는 두 쌍의 전자쌍, 여기에는 세 쌍의 전자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핵과 핵 사이에 전자쌍이 하나 있으면 이 전자와 이 핵 간에 인력이 작용할 것이고 이 전자쌍, 공유 전자쌍과 이 핵 간에 인력이 작용해서 여기 결합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쌍이 되게 되면 이 중간에 전자가 두 쌍이 있고 즉 이 두 쌍의 전자와 이 핵 간의 인력, 이 두 쌍의 전자와 핵 간의 인력은 한 쌍일 때보다 전하량이 이쪽이 더 크니까 더 강하겠죠.
더 강하게 인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더 끌려올 겁니다. 결국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을 비교해 보면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보다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중 결합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삼중 결합도 전자쌍이 3개가 있으므로 더 강한 인력으로 핵들이 끌려올 것이고 결합은 더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전자쌍이 더 얘네들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이거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결합 에너지 또한 단일 결합에서 삼중 결합으로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것은 질소 원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드라진이라는 분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수소가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어요. 질소가. 아자이드와 수소 같은 경우는 모든 질소 분자 사이가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소 분자는 삼중 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때 단일 결합에서 2중, 3중으로 고칠수록 결합기는 다음과 같이 짧아지고 결합 에너지는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중결합에서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평균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원자와 분자를 이루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결합 에너지라는 게 그 원자가 주위에 어떤 원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합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수소로만 결합되어 있는 메테인 분자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산소가 하나 붙어있는 메탄올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자, 수소와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소와 탄소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전부 다 이렇게 4군데에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탄올 같은 경우도 수소와 탄소의 결합을 끊는데 다음과 같이 똑같은 탄소와 수소와 똑같은 결합이지만 그 부위에서 가해줘야 되는 이걸 끊기 위해 주어져야 되는 결합 에너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커서 주위의 전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로 인해서 이 탄소와 수소 사이의 전자 밀도가 전자쌍이 2개 공유되어 있지만 이 전자 밀도가 얘하고 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 결합과 이 결합의 세기는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즉 같은 탄소 수소 결합이지만 주변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결합이냐에 따라서 그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생각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대부분의 결합들을 구해가지고 평균을 낸 평균 결합 에너지라는 것을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얘나 얘를 똑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똑같은 결합은 그냥 N울이 쳐서 똑같다고 보고 평균적인 결합의 에너지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이렇게 결합할 때는 이렇게 보면 결합 길이는 108피코미터고 결합 에너지는 413이더라. 얘나 평균적으로 그렇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탄소하고 산소 봐볼까요? 결합 길이는 143, 358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지금 전부 다 단일 결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요. 다중결합,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에 대한 내용은 그 옆에 우측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메테인이나 메탄올을 만약에 해리시킬 때, 즉 얘네들의 전체적인 결합 에너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평균적인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대략적인 결합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메테인의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탄소, 수소 결합 에너지가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4, 즉 CH가 이게 4개 있으니까 4로 하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네요.
탄소 이중결합, 탄소 이중결합 하나 612짜리 한 개를 해서 다음과 같이 결합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음과 같은 표라는 것입니다.